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5 일제 식민 통치 부분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에듀윌 교재 편제에 따라서 일제 경제 수탈 부분이 지금 56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풀려면 55와 56을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물론 편제상 어쩔 수 없이 따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볼 땐 출제율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헤매게 되면 여러분들이 2번 단원, 일제 식민지 부분 자체 전체를 헤매게 돼요. 그래서 꼭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일단 일본은 우리를 35년 동안 식민 지배합니다. 외우기도 좋게끔 딱 1910년에 식민 지배를 들어가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35년간의 식민 통치를 놓고 일본이 식민 통치 스타일을 크게 3번 바꿔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무단 통치 1기입니다. 그래서 1기 때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는 문화 통치입니다. 우쭈쭈 달래주는. 그리고 마지막 3기 1930년대부터 해서 40년대까지는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실 거예요. 1기 무단 통치를 제시문에 둥 던져놓고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1기 때 무단 통치 때 모습을 찾으면 정답, 오답으로 2기, 3기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1기, 2기, 3기의 각각 특징을 잡아야 되는 거고,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경제 수탈 부분도 같이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1기 때 경제 수탈이 여기 쇽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고, 2기에 있는 경제 수탈 정책이 1기에 쇽 들어가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1기부터 잡아볼게요. 먼저 판서로 잡겠습니다. 옆으로 가시게 되면 일단 우리는 1910년대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이 무단 통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통치입니다. 일본이 이때 우리나라를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바쁘지만 또 배워줘야 됩니다. 일본이요, 우리를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조생진들, 이 조선 애들 독립이나 광복이란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아예 부셔버려야 되겠다, 아예 짓밟아버려야 되겠다 라면서 나온 게 바로 무단 통치입니다. 말 그대로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통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무단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기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바로 헌병경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경찰이 헌병이라는 거예요. 헌병이 뭐예요, 여러분들? 헌병이란 단어만 딱 듣게 되면 일단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자, 그러면 이 말인즉 무슨 말이냐? 조선이라는 나라를 군대 다루듯이, 조선 사람들을 군인 다루듯이 다루겠다라는 게 바로 헌병경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병경찰들에게는 큰 혜택을 줘요. 어떤 혜택을 주냐? 바로 범죄 즉경례. 이게 뭐냐면요, 길을 가다가 조선인 너 일본 욕했지? 바로 그 즉시 결례를 묻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즉시 결례를 묻는 건데 경찰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헌병경찰이 임의로 자기 멋대로 범죄를 즉시 결례를 묻는 건데 대박입니다. 태형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형같이 큰 죄 같은 경우는 법정에 가야 되지만 미비한,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즉시 결례를 물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때리는 겁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냐면 길을 가다가 총사 한 대 있다.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여기 집주인 나와봐. 때립니다. 그 다음에 헌병경찰이요, 술을 먹고 주사를 부려요. 남의 집 들어가서 얘를 때립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 욕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귤을 샀는데 귤이 시다고 때립니다. 이게 바로 헌병경찰 제도예요. 가혹한 숨쉴 공간 자체를 안 줍니다.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즉경례와 태형령을 누가? 헌병경찰이 임의로 자기가 행할 수도 있었고요. 이거는 오로지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사료가 나와요.
후타스 히토스 후타스 이도스 한 대, 두 대, 세 대 막 때린대요.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일기 때 또 다른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일기 때 와서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져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통감부랑 헷갈리면 안 돼요. 통감부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통치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들었다면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아흥 먹고 나서는 총감독하는 총독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한마디로 조선의 왕입니다. is king.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총독에는 오로지 무관, 군인 출신만이 총독에 앉았던 거예요. 공포 정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선생님, 이 중추원은 독립협회 그 중추원? 이름만 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조선애들아, 우리가 니들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니들 중에 우리가 괜찮은 애들 있으면 그들의 조언을 좀 받아서 조선인들의 조언을 받아 정치를 한번 운영해볼게 라고 만든 게 바로 중추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던 인원들은 싹 다 어떤 애들일까요? 다 친일파예요. 결국 의미가 없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무단 통치가 나왔던 거고 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1기니까 1차 조선교육령, 2기니까 2차 조선교육령, 3기니까 3차 조선교육령. 그러면 1기니까 이때 1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령의 컨셉은 뭐냐? 멍청 교육입니다. 왜? 똑똑하면 독립운동하니까. 그래서 딱 자기들이 부릴 수 있을 만큼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미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4년이에요. 4년. 초등교육과정을 딱 4년으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편의점 알바를 해보셨나요?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편의점 알바는 미분적 분이 필요 없습니다. 찍 얼마입니까? 찍 얼마입니까? 요 정도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딱 그 정도만 딱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포정치를 보여주는 게 헌병경찰 제도가 있다면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원. 그 다음에 관리들이 뭘 차고 다니냐면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다닙니다. 지각을 하면 너 왜 지각했죠? 이게 아니라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 왜 지각했는데? 안 무섭나요? 더 큰 칼을 가져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로 가서 업무 처리가 느리다. 왜 이렇게 느립니까? 계속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이게 왜 공포정치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초등학교 때 목에 이런 칼을 들이대는 거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오줌 쌉니다. 어른이 돼서도 진짜 목에 칼을 들이대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초등학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이를 먹어도 길을 가다가 어떻게 칼 찬 사람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이댔던 선생님이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길 가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이게 일본의 컨셉인 거예요. 제가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야자를 할 때였습니다. 딱 봐도 저는 어떻게 야자를 잘 째 보이죠. 야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째줘야 됩니다. 항상 쬐어요. 근데 선생님이 최악의 태클을 탑니다. 남중남고 태클을 타요. 남중남고 태클을 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무슨 동물입니다. 동물. 야생 동물이에요.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야자가 되면 일단 담벼락을 훅훅훅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학교 담벼락 전체를 펜스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야외 밖에 있는 도시에 있는 골프장 있죠? 골프장이 이제 골프공 못 나게끔 이렇게 그물을 치잖아요. 이걸 학교 전체를 다 쳐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있던 학교가요. 약간 이렇게 언덕 위에 올려져 있는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펜스, 담벼락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거기는 그물을 치질 않았던 거예요. 펜스를. 왜? 다 쳐버리면 학교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도망을 가냐? 골목이다 보니 학교가 새벽이 되거나 밤이 되면은 항상 거기에 트럭들이 주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동신아 게임방 오키콜 그러면서 뿅뿅 2단 점프로 도망을 갑니다. 그날 또 어김없이 동신아 게임방 오키콜 하다가 그만 너무 신난 나머지 트럭을 뿅뿅 뛰어내렸는데 그만 제가 실수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보 병원 차에 실려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의사 생활 20년 만에 양다리 깁스는 처음 본다고.
그렇습니다. 양다리 깁스를 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무슨 재벌 총수처럼요 휠체어를 타고 등교를 합니다. 그러더니 학교 선생님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친구들도 제가 너무 불쌍한 나머지 저를 업고 다니면서 한 달 동안 같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는 첫 연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연애의 시작은 어디? 또 놀이공원 정도 가줘야 됩니다.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딱 타려는 순간 이런 진정.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탔었는데 높은 데 떨어진 이후로부터 높은 데 딱 가니까 이게 다리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롤러코스터를 타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뭘 탔냐? 비싼 자유이용권을 끊어서 범버카와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회전목마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5% 이내로 대빵 멋있게 탈 자신이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그게 바로 공포정치인 거예요. 공포정치. 자, 그러면 이렇게 교원과 관리들이 칼을 찼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일기 때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때는 숨 쉴 공간 자체를 안 주는 거니까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 우리나라 글을 가리키고 또 신문을 만들고 이런 거 다 불가능하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일기 때는 회사령을 허가제로 시행했고 토지 조사 사업을 했다는 것도 일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자,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는 공포정치, 그리고 조선총독부입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통수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에요, 왕. 그리고 중추원, 자문기구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는 친일파들만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헌병경찰제도. 자, 여기 보시면 경찰 업무를 대행했고요. 보세요. 태형령과 범죄 직병내, 조선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를 잡게 됐고 일상생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소 안 됐다고 때립니다. 이런 것들로 통제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일기가 나올 때 정답 잘 되는 거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태형 나오잖아요. 5대 이상 태형이 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통째로 줘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다음 챕터에 나오는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답. 제1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였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칼, 교원, 관리들이 칼을 차고 다녔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여기는 또 헌병경찰제도입니다. 헌병. 그리고 위압적인 분위기. 지금 보시게 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 다 제한인 거예요. 일기니까 숨쉴 공간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교 교원 및 일반 관리까지 제복과 대검, 칼을 차고 다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배고인 사건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앞 챕터 때 배웠던 애국개몽운동 계열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라는 신민회, 그 신민회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1년 후에 배고인 사건으로 문 닫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통째로 주게 돼요. 보세요. 헌병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지금 칼을 차고 있어요. 여기는 태형 벌을 줄 때고요. 그러면 요 사진을 그대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였다. 교원 관리가 칼을 차고 다녔다. 제1차 조선경영을 시행하였다.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차 조선경영. 멍청교육입니다. 교육기간 4년이고요. 그리고 멍청멍청 우미나 교육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통치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화통치의 큰 배경을 보셔야 돼요. 자, 2기입니다. 판서로 가볼게요. 1920년대요. 1920년대 컨셉은 뭐냐면 10년을 두드려 팼으면 이제 우쭈쭈 달래주는 문화통치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1919년도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냐 10년을 두드려 맞은 걸 바탕으로 그 울분과 분노를 폭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3.1운동입니다. 1919년도에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던 3.1운동이 일어나요.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깜놀합니다. 어떤 깜놀을 할까요? 이야, 이 조선 애들 10년을 두드려 패면 찍소리 못할 줄 아는데 들고 일어나네? 컨셉을 바꿔야 되겠다. 우쭈쭈 좀 달래줘야 되겠다 라면서 문화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1운동이 배경이 돼서 어떻게
통치 스타일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인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잘 되는 게 일본의 식민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찾으면 또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이때 3.1운동 때 일본이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이 뭘까요? 이거예요. 아깝다. 친일파가 많았더라면 사전에 싹 다 잡아버렸을 텐데 라는 아쉬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기 때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 바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친일파를 엄청나게 키우는 게 바로 이때 일본의 컨셉입니다. 이때 우쭈쭈 달래주는 척 하면서 친일파를 엄청나게 길러내려고 했던 게 바로 1920년대 컨셉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을 두드려 팼다가 3.1운동이 터지니까 우쭈쭈 달래주는 통치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알았어. 이제 니들 들고 일어나지 마. 알았어. 이제 무식하게 안 두드려 팰게. 예를 들면 헌병경찰 제도가 있었으면 이제 알았어. 이제 총칼 다 버릴게. 보통경찰 제도로 바꿀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의 컨셉은 이기 때는 친일파를 엄청나게 길러내기도 하면서 또 플러스 우쭈쭈 달래준다고 하지만 기만적 통치라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만 우쭈쭈 풀어준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무슨 말이냐면 총칼 다 버리면 뭐예요? 경찰의 인원 장비 수를 3배, 6배, 9배까지 늘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았어. 조선 총독에 이제는 무감 그 앞에서 계속 군인 출신들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 자리에 앉았다면 이제 경영학과 나온 문관 애들도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가 끝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출신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된 적은 없습니다. 즉 또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기만적 통치입니다. 그리고 알았어. 이제 니들 멍청 교육 안 시킬게. 1기니까 1차 조선교육령이었잖아요. 이제 2기니까 2차 조선교육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았어 달래줄게. 알았어. 이제 니들 한글 또는 우리나라 국사, 한국사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 그리고 대학교 만들고 싶으면 대학교 만들어 라는 게 들어간 게 바로 2차 조선교육령이에요. 그래서 이 2차 조선교육령에 맞춰서 대학교를 만들려고 하자 일본이 또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조선 애들아, 아니 대학교 만들고 싶으면 얘기를 하지. 우리가 만들어줬을 텐데 라면서 이때 만들어준 대학이 뭐냐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러면 이 경성제국대학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걸까요? 일본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봐요. 1910년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애기들과 함께 같이 들어온 4인 가족이 있다 칩시다. 일본인 4인 가족. 그 4인 가족 중에 애가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됐고 대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에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애들이 다닐 학교를 만들어준 건데 여기 10명의 입학생 중에 한 3명 정도가 10명 있으면 한 30% 정도 입학생들이 조선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세련된 친일파가 돼서 나옵니다. 주의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일본의 2기 컨셉이랑 딱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나온 졸업한 애들은 엘리트입니다. 일본이 얘들에게는 직장이든 뭐든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일본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알았어. 이제 니들 출판의 자유를 줄게. 이제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라면서 지금까지 있는 신문, 우리가 흔히 조중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근데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 이때. 그리고 이때 동아일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일 검열해요. 매일 검열해서 만약에 일본을 까는 기사가 너무 많다. 그날 아예 신문사 문 닫습니다. 아예 찍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까는 기사가 조금 있다. 그러면 그 까는 기사 부분만 싹 덜어내요. 거기 기사만 하얗게 백지로 나가고 나머지 기사는 나가게끔 합니다. 이렇게 우쭈쭈 풀어주는 척 하지만 실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투표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까요? 주긴 줘요. 누구한테? 친일 지주, 친일파 새끼들에게만 투표권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지고 놀았던 게 바로 2기 문화 통치다라는 거. 다 잡아드렸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설명 다 줘요. 2기 때 내용 다 줍니다. 그래놓고 다음과 같이 식민 통치가 전환하게 됐던 배경으로 옳은 것은 3.1운동 찾으면 정답. 3.1운동 나올 때는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또 찾으면 정답. 그리고 2기 때 경제 수탈이 다음 챕터 때 배울 건데 그게 또 여기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때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산미 증식 계획 그리고 회사량을 없앴다라는 게 2기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또 잡아드렸고요. PPT로 가볼게요. 가게 되면 3.1운동 배경이죠. 바뀌게 된 게 그리고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기만적 그리고 친일파를 엄청나게 길러내려고 했던 게 바로 이때 모습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요거는 기본에서는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안 치는데 심화에서는 딱 외우기 좋게끔 1925년 딱 중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일본이 만들어요. 이게 2기 때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1운동 때 배우겠지만 3.1운동 때 우리나라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요. 그 사상이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투쟁혁명을 외치는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거는 최고 꼭대기 위에 누구? 일본 제국주의가 있다.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르자 투쟁혁명을 외쳤던 게 사회주의입니다. 이런 위험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탄압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1925년도에. 근데 문제는 이 치안유지법을 만든 거는 실제로는 사회주의자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만든 김에 누구까지 잡아들일까요? 독립운동가들도 잡으면은 사회주의자라고 뒤집어 씌워서 처벌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2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볼게요. 사이토 마코토. 문화 통치를 이끌었던 총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내용 그대로 주고 다음 같은 정책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 다음 같은 정책이 이렇게 하게 됐던 배경 3.1운동 찾으면 정답이고 요거 줬을 때 또 2기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조선 총독에는 문관 출신도 가능하였다. 그 다음에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하였다. 어쨌든 인원 장비수를 늘리든 문관이 안 되든 일단 컨셉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인원 장비수를 이렇게 늘려나갔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언론 출판 기회를 줍니다. 여기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제 창간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매일 검열합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라는 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비어져 있죠. 이게 까는 기사가 많으니까 다 덜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치안유지법입니다. 심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나와요. 보시면 국채를 변력하는 걸 목적 보세요. 사유재산, 개인이 가진 재산을 부인한대요. 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요. 엠빵이잖아요. 그래서 아하, 요거는 치안유지법이구나.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제도를 시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보통경찰 제도를 시행하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 이런 것들 2기 때 내용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산미증식계획이 시행되었다. 그 다음에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은 이게 오타네요. 92년이 아니고요. 자, 2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알았어. 이제 니들 멍청멍청 교육 안 시켜줄게. 4년에서 6년으로 기간을 늘려줘요. 우리 1차 때는 4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를 쳐요. 4년이 아니고 이제 6년으로 바뀌었고 1차 때는 4년입니다. 우리 초등교육이 지금 6년이잖아요. 1기 때는 멍청멍청 교육이니까 2년 모자라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가르칩니다.
한국어 필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만들 수 있게끔 풀어줬지만 만들려고 하면 방해를 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나중에 배울 거예요. 탄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거 투표권을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일파들에게만 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표하러 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 3기입니다. 자, 판서로 가볼게요. 3기는 1930년부터 해서 40년대 스토리예요. 여기는 어떤 통치가 나오냐면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옵니다. 여기도 다음 챕터랑 결국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교재 편제상 어쩔 수 없이 제가 끊어서 갈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들어갑니다. 민족 말살 통치인데요. 이때 컨셉이 뭐냐면 정신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자, 10년을 두드려 팼어요. 그랬더니 3.1운동이 일어났네? 우쭈쭈 달래주는 문화통치로 컨셉을 바꿨고요. 그리고 마지막 30년대, 40년대는 정신 자체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931년도에 일본이요. 중국 만주를 치는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1937년도에 일본이요. 중국 본토로 가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41년도에는 전쟁이 더 미쳐가요.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진주만 공습, 감히 어디? 미국 천조국, 미국 형님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전시체제, 전쟁 스케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스케일이 강해질수록 식민지였던 우리로부터 삥 뜯어가는 강도는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중일전쟁, 중국 본토로 가는 거는 스케일이 엄청 커집니다. 이때 다음에 때렸던 게 19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약탈수탈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 물건 쌀 수탈해 가는 거 싹 다 38년 중일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라는 국가총동원령을 때리고 나서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다음 챕터 때 배우겠지만 시험에는 같이 묶어서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요? 1기, 2기, 3기 다 똑같아요. 3기 때 내용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3기 때 내용을 찾아야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3기 때는 왜 민족 말살 통치가 나왔냐? 간단해요. 지금 봐요. 30년 가까이를 괴롭힌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를 하면서. 근데 지금 전쟁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전쟁이 우리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을 20년, 30년 괴롭힌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친구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도와줘요? 미쳤습니까? 왜 도와줘요? 날 30년을 괴롭혔는데. 전쟁을 하자? 미쳤니? 우리가 왜 가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개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조선아 그거 아니? 대박 사건. 너희와 우리는 한 몸이더라. 내선일체. 그러니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전쟁이기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아니? 너희랑 일본과 조선이 같을 동, 조상이 같더라 라는 일성동조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멍말 같은 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민족 말살 통치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황국신민화 통치 또는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너희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이다 라는 걸 주의식 교육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 아침마다 황국신민 서사를 외치게끔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일본 신민으로서 이걸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일본 천황이 있는 도쿄를 가리키면서 절을 합니다. 그게 바로 궁송교배예요. 그리고 또 신사를 참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 막 욕을 하잖아요. 그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사는 일본의 귀신 그리고 일본의 전쟁 영웅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모신 곳이 바로 이 신사입니다. 여기를 참배한다는 건 지금 또 아직도 이때 이것들을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강제로 또 참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족 정신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시 개명.
이제 너희들은 일본인이야. 이름을 바꿔야지. 은동진을 나카타은, 미우라은으로 강제로 바꾸게끔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동진이요. 이제 미우라은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름을 안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학생이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그 이름을 안 바꾼 학생을 이유도 없이 때려요. 그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집에 가서 자기 입으로 엄마 아빠한테 이름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국 이름이다. 그러면 우편을 보내면 영원히 그 우편은 보내지지 않습니다. 택배를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다. 영원히 그 택배는 여러분들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용,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각종 취업을 할 때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바꾸게끔 했던 게 바로 창씨개명이다라는 거. 그리고 1기니까 1차 조선교육령, 2기니까 2차 조선교육령, 3기니까 3차 조선교육령인데 3차 조선교육령의 결과 학교 이름을 바꿉니다. 뭐냐? 아제 판별기예요. 초등학교 이름을 소학교에서 뭐로?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아제 판별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몇 년 후에 직후에 바로 초등학교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냐? 이게 바로 일본의 잔재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이 다니는 학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게 했던 거고 우리는 제가 졸업하고 나서야 초등학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다 초등학생이죠.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 이게 언제다? 민족 정신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민족 말살 통치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화입니다. 심화. 심화니까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걸 아셔야 돼요. 심화에서 정답으로 잘 들어가는 게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 치안유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풀려날 수가 있잖아요. 벌을 다 받고 감시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포함이 됐겠죠. 혹시나 또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예방이잖아요. 예방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혹시나 독립운동을 할 낌새가 있다 싶으면 잡아다가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민족 정신 자체를 없애는 3기 때 스토리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정신 자체를 없애니까 2기 때와 다르게 한국사, 한국어, 신문사 이런 거 싹 다 다시 문 닫아버리겠죠. 교육도 안 시키는 거고요. 그게 바로 몇 기다? 민족 정신 자체를 없앴던 3기 때 스토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게 되면 자,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전쟁 스케일이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로부터 삥 뜯어가는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정신을 지워버리고 전쟁터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황국신민화 정책입니다. 시험에 3기 때 나올 수 있는 게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였다. 일선동주론 내선일치를 강조하였다. 신사참배 궁성여부를 강요하였다. 창씨개명을 하였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하였다. 그 다음에 제3차 조선교육령인데 근데 국민학교로 이름을 개칭하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폐간하였다. 조선어 학회 사건은 나중에 볼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1기와 2기 문제로 나올 때는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고, 맞죠? 3기 때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제시문에 들어가면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3기 때 내용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궁성요배, 내선일체 포스터입니다. 이런 사진 자료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